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주식 라이브 애프터월가 4월 2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화요일이면 이제 미국 증시가 하루 열리면서 이번 주를 미국도 시작한 시간인데 생각보다 지난주랑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또 막 걱정하고 막 난리 났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화수목금 다 올라오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은 뭐 시작을 했나 싶은 정도의 그런 잠잠한 기운이 시장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핀비즈 종목 맵을 보니까 색감이 거의 뭐 시간의 수준이더라고요.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누리끼리한 뭐 희끄무레한 그런 색깔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앞에 놓여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크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애프터월가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챙겨가야 되고 거기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간밤에 뉴욕 증시 먼저 정리해 보면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도 안 나오고 미중 간의 어떤 협상도 계속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 보합권 등락에서 눈치 보기 장세에 그쳤던 모습이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벤트들 중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역시나 기술주의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 M7 중에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애플까지 이제 엔비디아 제외하면 이번 주에 남은 M7 종목들이 다 실적을 발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아무래도 관세 얘기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AI 쪽에서 뭐 얻을 만한 그 투자 인사이트, 투자 포인트 없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지금 먼저 이렇게 투자하기에도 캐펙스가 어떻고 뭐 AI 과잉 투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좀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좀 불을 붙인 게 그 엔비디아 소식이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소식은 아니고 화웨이 소식인데 화웨이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AI 칩을 개발을 해서 지금 뭐 상용화까지는 아니고 테스트 단계까지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엔비디아 주가가 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관세도 어지럽고 뭐 시장 경기 불안도 있고 이럴 때 AI가 좀 희망이 돼야 될 텐데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애프터월가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애프터월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은요.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그리고 안동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인데 뭔가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뭐 좀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도 조용함을 느꼈는데 네. 보니까 딱 적혀 있듯이 지지부진 장세, 네. 눈치 보기 장세, 딱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쵸? 싶고, 예, 아마도 빅테크 원이 나오면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까지 조용할 것 같고 한 내일 모레 돼야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움직이지 않는 거에 불만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뭐 불만은 없죠. 예. 네. 약간 조용하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네. 일이 없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사실 우리가 네, 좋은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장세에 예, 적응돼 예,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이러지? 예,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오늘이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인데 오늘이 마침 딱 100일이에요? 오늘인데 네.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제가 볼 때도 뭔가 성과 없음에 따른 조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4월 29일 기준으로 딱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죠. 이제 돌아오는 뭐 이 시간쯤에는 아마 저희가 뭐 기념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디트로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예. 뭐 관련해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딜사이트 방송 한 달 만에
가장 조용했다. 아, 그러네요.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맨날 걱정만 하고 막 이 걱정을 예.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예. 그런 생각만 하다가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또 나름대로 조용한 장세 이것 또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조금 우리도 같이 고르면서 예, 투자 전략을 앞으로도 짜가면 될 테니까요. 안동우 이사님은 조용한 이런 눈치 보기 장세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뭐 일정들이 좀 많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네. 어떤 포인트들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뭐 4개 종목에 대한 뭐 실적 발표 그리고 네. 이번 주에만 뭐 180개인가 이렇게 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최대- 주에만 180개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종목 합쳐서 거의 그러네요. 네, 네. 그 종목들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뭐 움직임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제 이벤트를 줄 만한 내용이 없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 뭔가 나온 게 이제 추가로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뭐 뭔가를 모멘텀을 줄 만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수 끝에 이제 끝난 마감 그 지수는 되게 보합권에서 끝난 것 같지만 네. 이게 빠졌다 올라왔거든요. 오. 네, 그래서 장중에는 눈치 보기가 상당히 심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관세와 관련해서도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최신화된 뉴스가 있는지 찾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인데 네. 사실 간밤에 보니까 그냥 베센트 나와서 똑같이 중국이 먼저 얘기해야 된다.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미국한테 계속 뭐 수많은 딜들을 갖고 오고 있다. 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싸들고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 또 통화한 적 없다. 계속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조금 없었던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결과가 없죠. 네, 결과 없고 그쵸. 아마 된 국가가 인도밖에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10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아한 거는 트럼프가 그동안 말이 얼마나 많은지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100일 취임 기념식인데 지금 보고 있는 지지도가 거의 제일 낮은 편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40% 초반. 오늘 경로했다는 기사 나왔고 경로했대요? 경로했다. 어. 네, 경로했다고 하면서 일단 그 조사한 분들 조사라고 했는데 예. 약간 조금 느낌이 아니 이게 맞는 건데 이분이 인정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이거.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 건데요. 예. 요 기사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오늘 나왔던 이 네거티브한 폴이 지금 경로했다. 트럼프가 에너미라는 경로했다는 표현이 일단 있네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하라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걸 안 믿고 있고 오히려 조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경로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 혹시 폭스가 얘기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폭스? 폭스는 이제 좋은 약간 얘기를 친 해주죠. 트럼프니까. 예. 근데 쭉 내려보게 되면 폭스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지금 대충 뭐 물가, 관세 텍스가 30% 중반이기 때문에 못 나왔다. 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폭스뿐만 모든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트럼프는 이걸 보고 약간 반성문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이분이 여기 내용 중에 뭐가 나올지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 겪고 있는 정신 착란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 그런 표현이 예, 있어요? 있는데 어이구야, 예.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기사니까요. 이게 아마 오늘 그 정부장 반영되면서 조금 이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뭔가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런 네. 과정에서 가장 좀 뭔가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점들이 노출될 때가 이제 선출한 지도자가 약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네. 다른 것들을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흔들릴 때를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혹시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안동호 이사님 이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야기한 거 예. 이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고 관세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예. 이런 게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책 위반자 정책을 보는 사람한테 올라오는 숫자는 그런 숫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두려워 이 센티먼트한 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숫자로 이제 하드한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아직까지 그 실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안 맞다고 보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파월도 마찬가지죠. 예. 네, 일단 그 소프트한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겠다. 뭐 이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간의 괴리가 좀 발생한 순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직 이해 안 된다. 물가 지표 괜찮잖아요. 하드한 데이터는 그리고 고용 괜찮죠. 아니 이런 거는 왜 안 내보내고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크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이네. 이게 정상. 그렇죠. 이게 정상. 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뭐 관세가 이 정도까지 되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는 많이 위축돼 있는데 막상 하드 데이터는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관세 영향력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 데이터를 믿고 싶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드 데이터를 믿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괴리인데 이게 아마 4, 5, 6월 지나면서 많이 해소가 될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수 선물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뭐 네. 크게 흔들림이 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략 플러스 0.1% 올라가기 때문에 나쁘지 약간 않네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장중수를 겪었기 때문에 약간 견조한 흐름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간의 맵도 보게 되면 예. 거의 보합권인데 NSP가 좀 빠지는데 아마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NSP. 이게 그렇죠. 실적 때 빠지는 거죠? 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간 외 종목들이 예. 사실 지지난주에 비해서 색깔이 많이 옅어졌다는 예,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옅어졌습니다.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간 외의 어떤 흐름인 것 같고. 이게 정상인데 예. 되게 재미없어 합니다. 지금. 아, 그렇죠. 예. 이게 정상인데. 또 너무 예, 이제 예, 도파민 터지는 그 장세에서 갑자기 도파민이 툭 끊어지니까 예, 그렇죠. 이게 재미없나 이러면서 딴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는 예, 것 같은데 예. 또 이럴 때 저희가 안 보고 있으면은 투자 포인트 놓치기 마련이니까 예.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상황들에 혹시라도 뭔가 도파민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기사로는 뭐 자동차 쪽에 대해서 예.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를 조금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네. 내용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일부 자동차 관세 철회한다는 네. 기사가 일부? 예, 나왔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 뭐 기사에 따르면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내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중국산인데 대부분 예. 중국산인데 이것만 해도 이제 170%가 가격이 뛴답니다. 오. 네, 이대로 그냥 가면은 왜냐하면 보편 관세 25%에 또 맞으니까 그러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70%까지 올라가게 되고 뭐 네. 다른 그 뭐 스프링과 관련된 리프 스프링 뭐 이런 것도 70%. 뭐 그러니까 이 관세가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있는 부품들이 이제 그 들어와서 조립이 되는 과정인데 예, 그 과정에서 이대로 두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한테 이제 타격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지난주부터 해서 그 자동차 CEO들이 가서 또 읍소를 했죠. 읍소를 네. 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업인들이 가서 이제 좀 읍소를 하면은 좀 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좋은 거네요. 좋은 거. 그렇죠. 예, 뭐 좋은 거. 본인 지지율 생각도 할 거고 지금 화도 나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돌파구를 이쪽에서 하나씩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나쁜 것도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로트닉 상무장관이 조만간 TV에 나온답니다. 아이고야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시더니. 이분이 시장을 빠뜨리는 분이기 때문에 네.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나온다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왜냐면 이분이 워낙 말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걱정하지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게 낫다라고 하신 거구나. 나왔는데 또 나와서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나오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많이 보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정권의 정책 발표 기사에 전면에 등장했던 인물이
루트닉이 아니었고 다 베센트였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 베센트 얘기만 하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도파민이 필요했는지 루트닉을 한번 투입을 시켜보나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또 본인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할 테니까 뭐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떨어뜨렸다가 이제 다시 달래주고 떨어뜨렸다가 달래주고 이제 떨어뜨릴 차례가 됐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고민들 저희 키워드 5개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고 올게요. 네, 키워드 탑5 들어왔습니다. 근데 키워드 얘기하기 전에 이 채팅창에 뭔가 되게 요구사항이 의외로 많았네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캐나다 총리 투표 보느라 늦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유럽 정전 이 관련해서 이유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체크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어떤가요? 그 스페인 쪽에 정전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태양광 쪽 풍력인데 풍력 바람이 안 불면은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제가 볼 이슈예요? 제가 볼 때는 그 ESS의 문제인 것 같고 저장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 스페인이 너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재생에너는 충분히 기술이 필요한데 좀 빨리 간 게 문제인 것 같다. 그쪽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문제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돌리겠습니까? 에너지를. 그렇죠. 좋을 때는 네. 그보다 또 추가가 필요하지만 너무 빨리 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6일 동안 정전돼 갖고 아주 곤욕 치렀던 모양입니다. 제 친구가 주말에 결혼해가지고 포르투갈 갔거든요. 거기도 정전이죠 지금. 유례 없는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근데 뭐 다행히 우리나라 유심이라서 조금 뭐 통신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쪽에 어떤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앞서가다가 지금 그 러우 사태 이후로 전쟁 이후로 조금은 그 뭐 속도를 늦추고는 있는데 그 방향은 이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 원전이 많은 프랑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 거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전은 또 뭐 좀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지금 또 전력 자체가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신재생으로는 좀 불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기사는 그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월가에서 보는 판단은 기술력이다 문제가. 스페인 약간 창피하니까 덮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술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 지역에 계신 분은 좀 더 문제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기술력이 문제가 테슬라가 되면? 그러네요. 다시 유럽에서 테슬라가 필요하다고 다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ESS에서는 뭐 테슬라가 ESS 1등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캐나다 총리 이슈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미국과의 문제하고 이제 연결되니까. 조금 강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강성이죠. 이제 일단 부딪히는 쪽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뭐 캐나다랑 그 특히 이제 멕시코에 있어서 이제 캐나다가 좀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여겼던 국가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이랑 셋이. 그랬는데 지금 완전 이제 뒤통수를 제대로 이제 맞고 나서부터는 강하게 이제 돌아섰고 트럼프랑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뭐가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세게 나가서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피하는 거구나.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자세로 나가는 쪽은 맞아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트럼프가 약간 코너에 몰렸다는 것들을 많은 나라들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레버리지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관점에서 캐나다의 어떤 움직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일단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지수 선물상 일단은 오늘 밤에 장 열리면 한번 추이를 또 보시죠. 아까 그 질문하신 분한테 상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드릴까요? 왜냐면 이 정도 질문할 수 있는 방송은 거의 여기밖에 없죠. 야, 그쵸. 그래서 예. 이분들은 제가 대신에 꿈과 희망을 드리는 아, 거예요. 어휴, 큰 거 큰 거죠, 주시네. 큰 거. 예, 예. 꿈 한 분, 희망 한 분,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P 500 5일 상승인데 겨우는 왜 들어갑니까 여기? 그 모든 그 언론이 네. 지금 뭐 CNBC도 그렇고 요거 로이터도 그렇고 네.
익스아웃이라고 해서 맞아요. 예, 그 단어가 그 뜻이에요. 겨우 이제 이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 썼어요. 익사웃. 네, 예.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겨우라고 가까스로 뭐 이런 뜻이군요. 네, 예, 가까스로. 겨우 이제 그냥 뭐 맞췄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5일 연속 상승은 맞거든요.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그쵸. 그 상승은 상승인데 억지로 맞췄다. 억지 맞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많이 나온 김에요, 네. 앵커님 저기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화웨이 때문에 주가 빠진 거가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3.6% 하락이라는 게 거의 다 똑같았는데 사실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락폭이. 예. 그러니까 뭔가 다 베껴 쓰는 듯한 내용이 나왔고 맞아. 예. 정확히 빠진 게 2.05%였죠. 예, 네, 종가에는 좀 종가인데 달랐습니다. 예. 장중에決算을 쓰고 좋습니다만 그것도 베끼는 보도가 똑같아 갖고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네. 요거 나온 거. 예, 조사하고 그래서 다른 기사 뺏겨서 그래서 내보냈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걸 잡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한테 걸립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 제가 예, 다시 한번 체크를 예, 항상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까스로 올라가긴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막판에 그렇죠, 들어 올렸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이 해석에 예. 좀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올라오다가 그 장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 마이너스로 바뀌는 흐름에 트럼프와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망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5,500 이상 올라갔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게 없으니 그 후속 매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매물이 나온 거죠. 그 부분이 이게 요즘 어떤 그 펀더멘탈보다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추세선 돌파에 어떤 추가 모멘텀이 없어서 좀 추세선 하락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이번 주에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에는 결국 제자리에 이제 갖다 놓고 끝낸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적 이제 4개 중에 어. 4개 중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좀 느낌이 뭐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였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포즈를 한다든지 뭐 프리즈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그랬죠.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캐펙스가 혹시나 뭐 그런데 나머지 이제 메타나 저기 아마존은 지금 계속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영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우려도 이제 상반된 견해들이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어쩌지 뭐 이런.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보면은 네, 지금 장의 흐름은 그런 이 상반된 흐름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그 달러가 빠질 때 네. 그때 장이 좀 약간 주춤했죠. 그렇죠. 예, 달러 달러가, 인덱스가 예. 빠지고 이제 금이 다시 올라가고 예. 뭐 이런 모습이 보였죠. 어제 예, 장중에 예, 이제 그런데 또 끝에 가면 또 바뀌고 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보통 장중 조정을 겪을 때는 굉장히 튼튼한 시장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번 주는 좀 한번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예, 팔지 마시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분위기가 좀 가까스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계속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숨 골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AI 캐펙스 얘기를 분명히 할 텐데 그게 혹시라도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위기 바꿔놨는데 쉽게 또 다시 꺾지는 않겠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저희가 실적 발표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지표도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굵직굵직한 지금 이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별 3개거든요. 별 3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별 이 3개가 거의 3개짜리 매일 있네요. 네, 별 3개짜리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화요일부터 해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자와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GDP, 그다음에 이제 그 ISM 그리고 이제 실업률까지 물가도 있고요. PC도. 상당히 많은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네. 시장이 뭐 긴장 안 할 수 없죠. 이거 알겠네요. 딱 이거 보니까 긴장할 만하네요. 네. 굉장히 좀 필요하네요. 너무 뭐가 많아요. 지표가 또 GDP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가 또 그쵸. 예상되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고 이 중에서 잘 나올 만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데요. 음. 예. 네.
수소포탄 데이터 원래 못 나왔고 네. PC도 물가 높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실업률이 실업률. 혹시나 이제 좀 높게 나오면은 고용이 부러지니까 지금 다들 예상하는 게 고용이 잘못될 경우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좀 잘 안 나오길 바라는. 그렇구나. 그나마 하다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아마 이것도 이제 이전 데이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우리의 예상치와 조금 벗어나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렇게 나오면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조심하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예상하고 계시는 어떤 경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심리가 우세했던 월요일의 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면요. 두 번째 키워드 오늘 4월 29일 트럼프 취임 100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계속 이날 뭔가 성과를 만들고 싶었던 트럼프인데 결국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딱히 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나온 게 있었나요? 좋은 게? 좋은 게 있었나 싶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없더라고요, 저는. 진전은 계속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진전. 진전 뭐 되고 있고 수술 받았고 네. 지금 치유 중인데 네. 글쎄요, 지금 말만 그렇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100일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겠다고 그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엔비디아 CEO 그 젠슨 왕도 가고 일라일릴리 뭐 그 IBM 뭐 소프트뱅크까지 그 이제 스타게이트 때문에 초청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듣네요, 스타게이트.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자기들 제품부터 해서 이런 걸 또 이렇게 전시도 쇼케이스 하고, 같은 거죠,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100일에 대한 부분을 좀 알리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변인이 그 여자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미녀 네. 대변인이 굉장히 이쁘시던데. 네, 이게 지금 100일 동안 엄청난 유치를 했다. 네. 그러니까 총 2조 달러 오. 그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걸 좀 강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게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미국 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다. 4년치보다 몇 달 한 게 100일 동안 한 게 훨씬 많다. 이거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냈네요, 성과 하나.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자리도 42만 6천 개나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화자찬을 좀 하고는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이거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네, 일단 뭐 성과는 부풀려야죠. 어쨌든 그렇죠. 정부 뭐라도 하나 입장에서는. 찾아내서. 근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과를 S&P 500 지수에 따라 성과를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역대급 안 좋았던 거. 네, 그거는 뭐 거의 꼴등 수준이라면서요. 네, 다음 보시면은 네. S&P 500 수익률 평가 보시면은 네, 지금 100일 동안 지수가 마이너스 7.9% 기록하는 네.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그 아침에 기사 보니까 4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대통령들을 쫙 나열해서 100일 동안의 S&P 수익률을 확인을 했는데 21명 중에 20등이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뭐 사실상 꼴찌인 거죠. 아마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각오를 했던 것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 시나리오 안에 있지 않았을까. 주식 시장에 대한 신경은 전혀 거의 겉으로는 안 썼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은 안 쓸 것 같아요. 이 숫자 가지고는 이 숫자 가지고는 신경은 좀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조사를 가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하는데 그러면 지지율은 어떨까요? 네. 지지율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지지율 역대 꼴등 40%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것도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신경 써야겠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그한 게 그 바이든을 비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졌어요 바이든한테. 이거 아이고야, 보시면 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사실 바이든을 엄청 비난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최악의 성과 아닌가 싶은데 지지율까지 거의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변명 같은데 변명 같지만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그 반대로 하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유지한 그럴 수도 있죠. 예. 뭔가 액션을 취했으니 그 반응이 온 거 아닌가. 그렇긴 하죠. 그러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본인이 1기 때, 2기 때 같이 경신하는 바람에 네. 본인 스스로 여기랑 경신한 거 외에는 없고. 근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맞지만 원래 100일 동안은 좀 기대감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새로운 정부가 이제 펼쳐갈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뭔가 한번 이제 그 리마인드하고 이제 검증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너무 많이 뭔가를 벌려놔가지고 이걸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제 수습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지금까지는 지나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나간 날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안에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계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간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조금은 수습을 하려고 수습을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 수습하는 기간이 온다면 앞으로는 뭐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지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그 안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을 보면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땠습니까? 그 트럼프 100일 동안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던 종목 10개 종목과 이제 안 좋았던 10개 종목을 비교해 보자면 네. 가장 좋았던 종목의 1위가 우연히도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야 네, 위험이 팔란티어. 장난이 아니네요. 네, 팔란티어가 이제 57%로 가장 반등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전고점까지 한 $10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 지금. 그래요? 네, 사채일까요? 네. 오. 그런 상황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뭐 그 산업으로의 그러니까 산업 제조업 쪽으로의 AI 적용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세계 정세가 뭐 지정학적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 방위 산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이 팔란티어의 이제 침투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최근에 나토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이벤트 아닙니까? 지금 나토 같은 데서 그렇죠. 예, 팔란티어를 도입한다. 예. 이걸 지금 대안이 없다는 역으로 이제 거꾸로 해석하자면 얼마나 대안이 없으면 네, 그 미국에 있는 기업을 적용을 하겠냐. 뭐 이런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 세일즈포스닷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팔란티어가요? 네, 팔란티어가 2,680억 달러고요. 그 세일즈포스가 2,550억 달러입니다. 그건 뭐 비싸다 말은 많았는데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은 아예 무시하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죠. 이거 이제 뭐 이 사업, 이 비즈니스가 지금 보시면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야, 이게 보니까 2등과 차이가 17%로 완전히 벌어져 갖고 네. 지금 압도적인 1등 앞뛰어가는 상황이더라고. 네, 네, 와, 네. 진짜 대단한 거. 야, 진짜 팔란티어로 그럼 지금 좀 투자가 좀 가능해 보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이제 좀 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1등은 이제 다들 아시는 팔란티어고 그 다음이 이제 필립 모리스. 예, 필립 필립 모리스. 네. 네. 이거는 이제 붙이는 담배 예. 진이라고 하는. 예, 진. 네.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거 모르시니까 모르죠, 저희는. 네, 저도 경험 잘은 없- 모릅니다. 경험 없죠? 그 네. 미국 갔을 때 작년에 그 저게 있었어요. 그 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살려고. 줄. 아, 진짜요? 줄 살려고 줄 쓰는 거 봤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그걸 네, 살 수는 그렇죠, 없었고 그렇죠. 예. 하여튼 인기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흡연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관세 같은 거 이게 무시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냄새도 안 나고. 우와. 네, 이게 왜냐면 그런데 담배 피는 느낌은 나고. 아, 그걸로 만족을 하시나? 좀 그 이제 미스테리네요. 그 뭐 이렇게 사람들은 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흡입하고 이제 타격감? 내뿜는 그렇죠. 그 정확한 단어. 표현이었어요. 그 단어. 타격감. 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니코틴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 상태에서 막 끊어지면 그거 한데 지금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유지하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필립 모리스도 성장주네요.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네. 이 외에 그 안 좋았던 종목도 한번 안 좋은 거. 혹시 보면은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안 좋았던 종목을 만약에 정책이 조금 피봇이 생기면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건질 수 있는 종목 있지 않을까요? 예, 가장 뭐 큰 게 그 저도 지금 신고 있는데 호카인 데커스 아우토입니다. 아, 데코스가 제일 꼴등이었어요. 네. 어이구야. 예, 이게 지금 결국 그 가장 많이 올랐고 예. 올랐다가 최근 그
뭐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까지 받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이 빠졌고요. 아, 데커스가 관세가 있는 거예요? 그 중국, 베트남이 많대요. 네, 마사지가. 예. 생산은 전부 다 이제 그쪽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신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 생산 공장이 뭐 나이키도 그렇고 예, 뭐,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일부 이전하고 예, 그다음에 원재료는 또 중국에서 가져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외로 이제 가장 그 두 번째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테라다인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테라다인. 네. 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반도체 그러게요. 테스트 장비인데 테스트 장비도 역시 중국에 많이 관련돼 있어. 네.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대운다 알게 모르게 중국이 많이 관련돼 있는 걸로 보이고. 미리 중국이 그 많이 사잖아요. 예, 그 최근 그렇죠. 뭐그 그러네요. 랩 리서치든. 근데 얘는 왜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중국 영향인 건 맞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예. 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델타항공 같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 올 초만에 좋았거든요. 그니까요. 뭐 지금 경험 소비가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좋았다 갑자기 안 좋아져 갖고 지금은 미국으로 여행까지 안 오니까 가장 피해가 심한 기업이 항공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뭐 취임 100일 동안은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이런 종목들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또 각자 개별적으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요거는 그냥 자료로 참고만 하시고 그 안에서 팔란티어가 왜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신 것 같아서 뭐 팔란티어 경쟁자 없나요 하시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주말에 이제 애뉴얼 레프트가 나왔어요. 2024년. 거기서 이제 팔란티어가 정의하는 경쟁 상대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효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 내부의 이제 뭐 IT 담당 부서 거기를 가장 큰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데 나의 경쟁자는 내 안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밖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 기업이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팔란티어 접촉을 하는데 그 내부에서 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본다는 거예요. 팔란티어 도입하기 전에 스스로 이제 이 비슷하게 해서 이제 도입을 해보고 실패를 하고 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팔란티어로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판매 영업 주기가 길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도입하는데 그게 그 기업 내부에서 있다. 그러니까, 고객사 내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걸 도입하고자 하는 뭔가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하는 그 경영진에서는 팔란티어를 빨리 도입하고 싶어하는데, 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내부에 원래 있는 쓰던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팔란티어가 들어오게 되면 좀 위협이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부서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길어져서 네, 결국에는 돌려서 말하면 라이벌이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근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결국 라이벌은 시간일 뿐이네요. 네. 예. 다들 실패하고 팔란티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기까지 그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팔란티어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자신감이 주가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요거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지표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금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랑 그 다음에 이 하드 데이터라. 네, 하드 데이터랑 그리고 실제 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지표가 헷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연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지금 다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선이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근데 그 회색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냐면 소비자 심리 지표가 확 꺾이면 과거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그 소비자 심리 지표가 검은색이 확 떨어졌는데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죠. 그러네요. 네. 그런 상태고 과거에 보시면은 이 검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빨간색 선은 뭐냐면 이게 소득이 줄어들어서 물가 때문에 힘들다는 그 비율이거든요. 그 과거에는 이게 다 맞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선하고 괴리가 있죠.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하고 같은 그 동행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은 이 소득이 줄어가지고 네. 예, 이 물가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아니 파란색 선은 내가 물가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재정이 나빠질 것 같다. 이 비율입니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심리적인 영향으로 더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네. 실제 이제 그 40%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왼쪽 축이고 실제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그 구매한 품목의 가격 상승률인데요. 이게 지금 40%까지 올라갈 거라고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이 24%인데 실제는 1.7%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좀 전에 이제 그 앞전에 계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예, 예. 이게 막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 올라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럴 이제 수 데이터는 그렇게까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 그 인플레이션보다 과대 평가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과대하고 지금. 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딱 그건데 쉽게 가면 지금 미현지 개인들 주식을 사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나 괜찮아. 나 돈 받고 있어. 네. 이런 예. 딱 느낌. 그러니까 우리 느낌만 그렇지 실제 급여를 받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주식 산 거 아니? 딱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소비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수비는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고. 물가가 오르고 막 이렇게 불안한 것 같으면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 소위 말해서 당겨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기하고의 어떤 체감되는 부분이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소비도 더 많이 하는 이상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둘 중에 무언가는 지금 잘못된 건데 네. 보통은 지금 급격하게 변동된 지표는 심리 지표가 급격하게 꺾인 그쵸. 거니까 네네. 이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네네. 네, 지금 시점에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너무 겁을 먹지 마라. 그래서 이게 맨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꼭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쵸?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금리 내리란 말도 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그 연준의 파월 의장도 이제 심리 지표는 안 보는 거다. 소프트 데이터는 보지 않고 하드 데이터만 보겠다는 것도 이런 부분 역할이 좀 크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원로 기사가 얘기했던 고용이 안 좋아지면 인하하자는 게 여기서 나온 말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고용은 거. 하드 데이터니까. 그렇죠. 네, 하드 데이터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그런 거네요. 아니 물가 안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금리 내려도 된다. 네. 지금 내려라 이건데 파월 의장은 뭐 심리 지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관세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좀 조심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두 사람의 생각이 맞는 그 지점이 온다면 그런 지표가 발표된다면 금리 인하는 언제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선제적 금리 인하 이야기도 뭐 아까 말했던 연준 위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뭐그 샴의 법칙의 샴도 네. 예, 약간 그런 뉘앙스. 아까 말한 고용이 부러지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선제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의 상황은 이제 물가보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를 보는 것보다는 고용 지표가 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심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 아폴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데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올 수도 있다. 네,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2025년 서머 그러니까 여름에 네. 예, 여름에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왜? 이게 그 발런터리 자발적인 무역에 대한 그 소위 말 무역 리셋이잖아요. 네. 스스로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침체를 불러일으킬 네,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그림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4월 2일 날 뭐 해방의 날 관세 시행을 하고 나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컨테이너가 중국 출발 컨테이너가 감소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급감을 하게 되고 그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그게 지금 20일에서 지금 40일 정도 지났을 때 5월 초순 중순이 됐을 때 그러면은 그 미국 그 들어오는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입항되는 예. 컨테이너선 입항이 중단된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또 한 1일에서 10일 지났을 때는 소위 말하는 트럭이나 미국 내 트럭 철도에 대한 그 도시로의 운송이 또 이제 급감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5월 말이 되면은 이제 침체가 오는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 5월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네. 침체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거네요. 네. 이 데이터는 이제 무역의 감소에 따른 이 침체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이 라인을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자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 그래프도. 예. 네, 다음 그래프도 지금 보시다시피 항구에서 들어오는 그 물동량이 그냥 줄어드는 예,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하드 데이터인 거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예. 항만의 그 주간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인데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58%나 늘었는데 예. 갑자기 그냥 마이너스 8.1로 그냥 예, 4월 27일 확 줄어든 거예요. 영향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 물량이 출발을 안 한 거예요. LA로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쉬인이나 뭐 테무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그 발주를 냈는데 중국에 이제 해라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안 상황. 들어가고 있는. 네네. 이러면은 뭐 실제로 침체가 올 수도 그건 있는 오겠죠. 거는 예, 예, 틀린 예. 말은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물가는 왜냐면 그 물건이 안 오니까 미국에 예, 그럴 때 이제 뭐 침체로 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지금 이 어떤 흐름이죠 지금 보면. 이것도 있지만 실제 값도 막 올렸잖아요. 시인하고 테무가 네네. 세 배인가 올렸더라고 대부분 네, 다. 가격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물동량도 없고 가격 올려버리면 거의 침체가 오는 듯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 가는 길이. 네, 지금 중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거에서는 지금 해결이 빨리 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에 뭐 진짜 소위 말해서 그 휴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침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분기점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침체로 가느냐, 둔화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래서 좀 빨리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길어질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고민이 돼서 S&P 500이 더 가기에는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AI 쪽에 희망을 걸었던 건데 마지막 키워드 그 엔비디아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들어보자면 화웨이 뭐 어떻게 경쟁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근데 이게 경쟁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 판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비중으로 지금 14%인데 매출 중국향 매출이. 네. 근데 H20을 못 팔게 되니까 그 물량 그 비중을 화웨이가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희망을 좀 뺏는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부분을 이번 그 앞에 가서도 그래도 이제 뭔가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줄이다 보니까 그럼 뭐 굳이 애걸복걸해서 하냐 그냥 화웨이 거 쓰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딥시크의 이제 R2가 이제 곧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 다음 버전. 예, 거기에는 이제 지금 화웨이 어센드 칩을 이용해서 학습을 많이 한 80 몇 %를 그걸로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속성에서 좀 많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중국 뭐의 노력이죠. 뭐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는 결국 AI도 그냥 중국은 중국, 그렇죠. 네. 네. 미국 동맹은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 어센드 칩은 쿠다 소프트웨어를 안 하고 자체 화웨이 소프트웨어로 뭔가 이제 그 개발자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였는데 예, 이게 조금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AI와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원래 했던 H20 칩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나중에 한번 그죠? 그러니까 H20 이게 예. 그 D 지금 어센드 D잖아요. 예. 910D인데 D가 지금 자기들이 H
H100이랑 맞먹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H100. H20하고 그러면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자, 자기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 신뢰는 없으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하니까 H20 정도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시나리오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맛있는 미국 주식 확인해 볼 텐데 뭐 아까 휴지가 없어서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더니 뭐 비대 관련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종목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이 종목도 바이오 종목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전 고점을 어제 돌파를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FDA 승인을 얻으면서 주가가 그 상승한 회사고요. 네. 이 바이오 회사지만 이 회사는 그 혈액 관련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치료제 승인 난 건 아니고 승인이라기보단 여기가 그 이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수율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그 FDA가 그 공정에 대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이게 이제 혈장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혈액에 있는 혈장으로부터 네. 뭔가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치료제로 이제 쓰는 예, 그런 회사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바이오 회사네요. 네네. 바이오 회사. 예, 바이오 회사입니다. ADMA 바이오로직스 뭐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었는데 뭔가 좀 추세 자체가 지금 남다른 것 같아요. 실적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오, 그렇군요. 예. 완벽한 기업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 또 발굴해 오셔서 개별 종목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ADMA 바이오로직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저희가 또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또 금세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부사장님? 조용히 강해진 시장 제 말 듣고 오늘은 팔지 마십시오. 오, 시원시원하네요. 예, 팔지 마십시오. 오늘은 팔지 마시고 좋습니다. 버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은요? 뭐 팔지 말라는 말이 이제 신중하란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야, 결국에는 들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안 팔았는데 뭐 굳이 여기서 팔고 나갈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많이 힘든 기간은 어쨌든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도 당연히 고민도 많고 또 여기서 뭐 갈아타야 되나 걱정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는 이제 분위기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는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4월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